우리 가족은 몇 년 전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할아버지께서 남겨주신 산속의 작은 집을 여름 휴가철마다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자연이 아름답고 공기가 맑아서 도시 생활에 지친 우리의 휴식처로 딱이었죠. 하지만 그해 여름에 일어난 일은 아직도 우리의 뇌리 속에 생생하게 남아있습니다. 휴가 첫날 저녁, 우리는 늘 그렇듯 바베큐 파티를 열기로 했습니다. 엄마와 나는 함께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고 아빠는 마당에서 석쇠에 불을 붙이며 고기를 굽고 있었습니다. 여름의 해질녘, 산으로 둘러싸인 풍경은 언제나처럼 황홀했습니다. 그런데 해가 저물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할 즈음이었습니다. 집 뒤편으로부터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뭔가가 툭툭거리는 소리 같았죠. 나는 잠시 멈춰서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부엌 창문을 통해 잠깐 보았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 소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엄마, 저 소리 들리지 않아? 나는 물었습니다. 엄마는 잠시 귀를 기울였지만 별다른 걱정 없이 말했다. 아마 동물들이겠지. 너도 알잖아. 여긴 산속이라 별의별 동물이 많잖아. 그래서 나는 별 생각 없이 다시 음식 준비를 계속했지만 마음 한편에는 계속해서 찜찜함이 남아있었습니다. 잠시 후 아빠가 마당에서 불러 우린 모두 모여 바베큐를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식사는 즐겁게 흘러갔지만 내내 마음속에 있던 불안함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거실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내 잠자리에 들기로 했습니다. 나는 가족들과 함께 자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것을 선호했기에 2층 방에서 혼자 자고 있었습니다. 한밤중 문득 이상한 인기척에 눈이 떠졌습니다. 귀를 기울이자 그 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분명하게 집 안쪽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복도 너머 어둠 속에서 뭔가가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혹시 가족 중 누군가가 깨어있나 싶어 조용히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 인기척은 분명 인간 속도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는데 발걸음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예전에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께선 종종 이 집에 이전에 살던 사람이 이상하게 실종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곤 하셨습니다. 믿기지 않았지만 그런 기억들이 갑자기 떠올라 더더욱 두려워졌습니다. 나는 빠르게 방으로 돌아가 문을 닫고 문고리를 꽉 잡고 하룻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다행히 그 뒤로 더 이상 소리가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나는 가족들에게 어젯밤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엔 모두 그냥 꿍꿍거라며 웃어 넘겼지만 내가 그렇게까지 두려워하는 걸 보곤 진지하게 듣기 시작했습니다. 아빠는 이 집에 뭐가 있는지 알아본다고 주위를 살펴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오후 아빠와 나는 마당을 정리하던 중 작업실 구석에서 오래된 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문을 열었고 그곳에서 낡고 금이 간 마치 밑으로 이어진 비밀 통로 같은 걸 발견했습니다. 호기심 반 두려움 반으로 그 문을 통해 들어갔을 때 우리는 작고 오래된 방을 발견했습니다. 방 안에는 낡은 가구와 먼지가 쌓인 가족 사진들이 무수히 널려 있었고 한 구석엔 누군가가 놓고 간 듯한 편지 더미가 있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 집에서의 기묘한 경험들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처럼 매년 이 집을 찾았고 어느 여름날 이후로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그 집을 정리하고 다시는 그곳을 찾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다시는 그곳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뒤로 우리는 그 이야기와 함께 늘 조심해야 한다는 교훈을 가슴속 깊이 새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가끔 여름밤이 되면 그날의 공포스러운 기억이 떠올라 잠을 설치곤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나는 대학 졸업을 앞두고 마지막 여름방학을 보내고 있었다. 한 학기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친구들과 함께 산속에 위치한 조용한 펜션으로 여행을 가기로 했다. 도착한 펜션은 인터넷에서 본 것보다 훨씬 더 아늑하고 고즈넉했다. 주변에는 울창한 숲이 있고 멀리서는 졸졸 흐르는 개울 소리가 들렸다. 일상에서 벗어난 이곳에서 우리는 며칠 동안 푹 쉬기로 했다. 첫날 밤 우리는 바비큐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늦은 저녁 다락방에 마련된 큰 방에서 함께 모여 앉아 각자 가져온 공포 영화를 보기로 했다. 영화를 보던 중 누군가 끼익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우리는 그 소리가 아마 바람에 흔들리는 창문 때문일 것이라고 가볍게 넘겼다. 하지만 심야가 가까워질수록 그 소리는 점점 더 뚜렷하게 들리기 시작했다. 그날 밤 나는 쉽게 잠들 수 없었다. 끊임없이 귀가 기울어지는 소리에 침대 위에서 뒤척였다. 한밤중 창밖을 바라보았을 때 숲속에서 나를 바라보는 희미한 형체가 보였다. 놀라서 다시 쳐다봤을 땐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어스름한 달빛만이 숲을 비추고 있었다. 피곤해서 그런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달래며 억지로 다시 잠에 들었다. 다음날 아침 우리는 근처의 산을 탐험하기로 했다. 숲속의 오솔길을 따라 걷다가 우리는 작고 오래된 오두막을 발견했다. 궁금증에 이끌려 우리는 오두막에 들어갔다. 안은 황폐했고 먼지가 자욱했다. 우리는 오래된 나무 테이블 위에 놓인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다. 낙서와 기묘한 문양들로 가득 찬 그 일기장에는 어떤 한 사람의 절망적인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문장을 제대로 읽을 수 없었지만 그 안에는 끝없는 고독과 불길한 존재에 대한 이야기가 엿보였다.
기분이 나빠진 우리는 서둘러 오두막을 나왔다. 펜션으로 돌아오는 길, 친구 중 한 명이 멈춰서더니 갑자기 설명할 수 없는 오한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 순간 모두가 동시에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말할 수 없는 무언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우리는 서로 얼굴을 쳐다볼 수밖에 없었다. 서둘러 펜션으로 돌아온 우리는 그날 이후로 그 숲을 다시 가지 않기로 했다. 펜션에서의 마지막 날 밤, 나는 이상한 꿈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나는 낡은 오두막 안에 있었고 그 일기장 속에서 본 무늬들이 방의 벽에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 방 안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서서히 나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꿈에서 깨자마자 찝찝한 기운이 온 몸을 휘감았다.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후 그 경험은 가끔씩 머릿속을 떠돌았다. 당시에는 그저 무섭고 불쾌한 기억 정도로 여겼지만 그 여행 이후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아무도 없는 내 방에서 발소리가 들린다거나 물건들이 사라졌다가 이상한 곳에서 발견되곤 했다. 서서히 나는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마치 그때의 무엇인가가 나와 함께 돌아온 듯한 느낌이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존재는 점점 더 뚜렷해져갔다. 결국 나는 교과서에서만 보던 방법들, 예를 들어 안식을 찾지 못한 영혼을 위한 의식을 배워보려 노력했다. 그 경험은 나에게 끝없는 의문을 남겼다. 그 숲속 오두막과 그 일기장, 그리고 그 그림자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나는 여전히 그 답을 찾고 있지만 불확실한 두려움에 종종 잠을 설친다.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무언가가 의도적으로 나에게 남긴 메시지였을까? 세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나는 서울 근교에 위치한 작은 마을로 이사를 갔다. 도시에서의 번잡함을 피해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찾기 위해서였다. 이 마을은 큰 숲으로 둘러싸여 있고 오래된 전통 가옥들이 줄지어서 있는 곳이었다. 처음 도착했을 때 나는 그 마을의 고유한 분위기에 빠져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한 소문을 듣게 되었다. 마을 뒤편에 울창한 숲 깊숙한 곳에 오래된 폐교가 하나 있다는 것이었다. 그 폐교는 그 자체로도 으스스했지만 더 무서운 것은 그곳에서 이상한 일을 겪었다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이었다. 밤이 되면 교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린다거나 창문에 정체 모를 그림자가 나타난다는 이야기였다. 나의 호기심은 그러한 소문들로 인해 점점 커져갔다. 결국 나는 그 소문을 직접 확인해보기로 마음먹었다. 어느 추운 가을밤, 나는 두꺼운 옷을 챙겨 입고 후레쉬를 손에 쥔 채 숲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달빛이 희미하게 비추는 숲길을 따라가자 얼마 지나지 않아 드디어 폐교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건물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느끼게 할 만큼 낡아 있었다. 벽은 갈라지고 창문은 먼지로 가득했다. 조심스럽게 교문을 밀고 들어가니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안뜰이 보였다. 가슴이 콩닥콩닥 뛰기 시작했지만 나는 이내 호기심에 사로잡혀 깊숙한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복도를 지나 교실로 들어가니 책상과 의자가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었다. 그때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내 어깨를 스쳐 지나갔다. 순간적으로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창문은 모두 굳게 닫혀 있었다. 나는 얼른 정신을 가다듬고 다른 교실로 향했다. 그때였다. 어딘가에서 책장이 넘어가는 소리가 들렸다. 분명 다른 사람이 있다고 생각한 나는 소리의 근원을 찾기 위해 발소리를 죽이고 움직였다. 그 소리는 2층 한 교실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숨을 고르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텅 빈 교실이 보였다. 그리고 그곳 중앙에는 누군가 손으로 뭔가를 적어놓은 흰 칠판이 있었다. 여기서 나가 등골이 오싹해지는 문구였다. 하지만 나는 오기로 좀 더 조사하기로 했다. 그러나 그 순간 등에 차가운 기운을 느끼며 나와 마주한 것은 창백한 얼굴의 아이였다. 순간적 공포에 얼어붙은 나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지만 아이는 똑바로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 아이는 입을 열어 말했다. 여기 오지 말라고 했잖아. 정신이 아득해져 무작정 건물을 빠져나왔다. 다시는 그곳에 가고 싶지 않았다. 마을로 돌아온 뒤 이 사건을 몇몇 주민에게 이야기하자 그들은 충격적이게도 그날이 몇십 년 전 그 폐교에서 불이 나서 많은 아이들이 희생당한 날과 같은 날이라는 것을 알려주었다. 그 뒤로 폐교에 다시 가본 적은 없었다. 그리고 이제는 이른바 금기의 폐교로 마을 사람들 사이에 한층 더 두려움의 대상이 된 채로 남아있다.